기준에 어떤 종목을 녹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이닉스 6% 날아가고 있죠. 더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18만 원 넘기고도 더 쭉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삼성전자 8만 원 돌파 기준은 뭐 별론가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HLB 원래 HLB부터 녹화를 하려고 했어요. HLB부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제 메타방의 수익 범위가 오늘 만약에 이수의 슈팅이 나오는 날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1월 29일 이후에 계좌 수익 부분이 52%까지 확대돼 있는데 이게 오늘 이수가 슈팅이 나와서 1월 22일 또 3월 4일, 3월 18일처럼 거래가 프로그램이 100만 주 이상, 120만 주 그렇게 들어오는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4만 원 넘기면 프로그램 쪽은 대략 30에서 위로 이제 쏘고 올릴 때 40만 주까지 이 정도 자락에서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쏠 거냐? 아니면 한번 또 눌러가지고 뭐 39,000원대 밑으로 뭐 39,000 큰일 날 소리네. 39,000원대 밑이 아니라 39,000원대 뭐 중반까지 한번 이렇게 툭 눌릴 거냐 거래 없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눌릴 거야라고 해서 여기서 절반 차익 실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정점 인식이 완전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만에 하나 내려오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지금 20만 주 넘어가는 그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15만 주 미만 10만 주까지 축소가 된다면 그럼 뭐 어느 가격에서든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점의 기준에서는 위에 매도 물량이 쌓이지 않는 범위 있죠. 위에 매도 물량이 쌓이지 않는 범위. 그리고 이제 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5분봉 보시면. 5분봉 보시면은 일단은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부분, 뭐 1분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의 5분봉이 아쉬운 거는 지금 30초 남았는데 저 30초 동안에 빵 하고 때려줄 거냐, 위로. 위로 빵 하고 치고 올라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치고 올라가지를 못했잖아요. 20초 남아있어요. 20초 동안에 5MA, 20MA 거래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범위 20만 주, 그리고 30만 주 터져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어요. 최소 범위 20만 주, 그리고 당연히 30만 주 넘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거래가 오늘 수반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이 그냥 야 저거 그냥 찔끔찔끔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거래가 터져야만 올라갑니다. 거래가 터져야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도 이제 좀 멈춰져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매매를 원활하게 잡아가는 기준이라면은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지. 메타방의 기준에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제가 매매 사인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메타방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5분봉의 거래가 미처 실리지 못한다. 아 그러면 이번 5분봉에는 뚫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눌림 폭이 39,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 심한 경우는 고점 대비 3%씩의 조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타트 단계이고 이제 뭐 6%뿐이 안 올라간 종목을 3%씩 밀고 내리면 그건 뭐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밀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뭐 1%, 1.5% 정도 눌리겠구나. 눌리게 되면. 그래서 고점 39,900원에 뭐 4만 원 기준 잡고 1.5 이렇게 잡으면 600원이니까 39,400원. 그러니까 39,900원에서부터 따지면 여기 꼬리 살짝 달고 형성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 자리까지 이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기준. 그럼 내려왔을 때 내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을 내가 혼자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럼 10억 매매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 물량 받아가겠다고 25,000주를 방금 39,800원, 850원에 25,000주 쌓아놓은 거 있었어요? 없었죠. 10억 이려면 25,000주잖아. 없었잖아. 쉽지가 않다니까. 그럼 이제 정리가 잘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25,000 사야 되는데 25,000주 매도 잔량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현실성을 두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VVIP 회원님들도 그렇고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혼자면은
뭐 10억을 한꺼번에 매수 매도를 안 하더라도 찔끔찔끔 매수 매도를 하면서 밑에서 받고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처럼 메타방의 기준에 뭐 10억 운영을 할 때에 그렇게 결정을 잡아서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자꾸 의지하는 이유가 결국은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개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제 자산을 뭐 10억을 운영한다 그러면 찔끔찔끔 매수 매도를 뭐 병행하든지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메이저들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게, 메이저들은 방금처럼 뭐 2만 5천 주를 정리해야겠다, 2만 주를 정리해야겠다, 또 20만 주 수준에서 지금 18만 3천 주니까 17,000 주죠. 17,000 주 때려야겠다. 그냥 밑으로 그냥 쏴버리는 거야. 밑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놀란 개인들이 막 던지는 거고, 또 그 전체 물량은 개인들의 매수 매도 물량이 더 많게 결론이 나올 창 마감 이후에는 개인들의 매수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설정이 되겠습니다만 방향성은 무조건 메이저다. 그럼 지금 기준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은 계속 똑같아요. 전략은 계속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39,600원을 맨 처음 이제 돌파를 하고 요 39,600원 뭐 꼬리 달린 부분 있잖아요. 39,600원을 조자리를 올라설 때 기준에서 저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한 16만 주, 15만 주, 16만 주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만 주, 16만 주를 빵 쏘고 들어올리면서, 그러니까 매수 잔량이 좀 쌓여 있었고 개당 초에 뭐 한 10만 주까지 들어오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들어왔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9시 40분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가 한 방에 빵 하고 얼마 들어온 거예요? 5만 주, 6만 주 가까이, 6만 주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 단계 이제 한 번 더 들어오면서 15만 주 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그 15만 주가 형성이 되고 16만 주까지 올라섰을 때 고점이 39,600원. 그러니까 뭐 좁은 공간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면 매매 평균 단가의 기준에 39,200원 뭐 이런 기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39,200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준에 39,200원이 평균 단가다. 거래 평균 단가다. 그 거래 평균 단가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 프로그램 쪽의 이들이 한 명이서 매수 매도를 해서 단타를 치고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기준이 될까요? 손바뀜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손바뀜의 흐름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잡히는 게 아니라 여러 창구에서 매수 매도. 대부분 이제 외국인이긴 합니다만 뭐 기관들의 수급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눌림폭은 조금 깊어요. 지금 아무래도 지수가 고점을 찍고 살짝 눌려져 내려와 있어서인지 눌림폭은 조금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는 게 좀 불편하고, 또 프로그램이 물량이 더 나와서 우리 기준 그 설정한 범위처럼 10만 주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눌려버리면 그때는 메타방의 기준도 아쉽지만 고점을 놓쳐서 아쉽지만은 차익 실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왜? 이게 뭐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일단 힘의 강도에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7만 주가 쏟아져 버리면 사실상 39,000원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7만 주가 쏟아지면.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전체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뭐 시장 지금 고점에서 좀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지금 거래 터지면서의 수급, 뭐 손바뀜으로 좀 인식하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드디어 개인 선호 창구 키움에서의 수급이 바뀌고 있어요. 드디어 개당 초에 키움 선호 개인 선호 창구 키움에서 매수위였죠. 매수위였어요. 뭐 소폭이든 많든 뭐 적든 그 기준이 이제 매도로 이제 막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시 8분부터 바뀌어졌고 지금도 매도, 소폭의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확대가 됐죠. 개인 선호 창구는 매도 우위죠. 기관들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죠. 거기에 전체 창구 동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그 외국인들 매도로 집계 잡혔던 쪽이 한투 쪽의 기준이에요. 외국인들 쪽 프로그램 통해서 외국인들 나온 물량이 한투 쪽의 기준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간 위주로 매수를 했잖아요. 어제 삼성, 유안타, 뭐 한양, 메리츠 뭐 이런 데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매도 부분은 뭐 신한금융부터 해서 신한이 요즘에 좀 매도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신한하고 한투 쪽에서 매도를 좀 했어요. 근데 오늘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외국계는 지금 안 보여요. 외국계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계에서도 매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요 이제 창구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지금 현재 창구 보시면은 매수의 창구가 신한 쪽 정도? 지금 키움은 개인선호 창구 소폭의 매도, 그다음 미래에셋이 단기 성향 창구로 좀 최근에 밑에서 사고 좀 반등 나오면 다 때려버리고 요 정도의 매수 매도 관여도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쪽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매도의 기준이 잡혔었잖아요. 오늘 기준도 뭐 소폭입니다만 매도. 그리고 NH도 매도. 그리고 KB는 지금 순매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똔똔 순매수가 전혀 없진 않아요. 순매수 창고 5위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집계가 안 잡혔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KB증권은 얼마인지 좀 뭐 추정이 어렵고, 신한 쪽이 오늘 조금 산 거예요. 그래서 신한 쪽의 매도 순위가 역시나 5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뭐 13만 주밖에 안 판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한 쪽도 장중 기준에서 순매도 순위 5위에 있을 때를 따져봤을 때는 그때는 한 6만 주 정도 매수였나?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다가 이제 순위 밀리고 난 다음에 6만 주, 4만 주 이렇게 형성돼 있다가 순위 밀리고 난 다음에 매도 창구에서 순위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집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매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단은 12만 5천 주까지 순매수는 아닐 거예요. 매도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수의 낙폭이 지금 고점 찍고 조금 확대돼 있어요. 지수의 낙폭 확대되면서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조금 출회되는 듯한 모습인데, 일단은 오히려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14만 5천 주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들어온 쪽이 매도를 한 건지 손바뀜인지, 들어온 쪽이 뭐 차익 실현인지 손바뀜인지 그건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일단 음봉 밀고 내려올 때에 프로그램 수급이 20만 주에서 5만 5천 주, 6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밀린 겁니다. 그럼 매수가 이제 어느 시점에 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4,600주 정도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요 자락에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위로도 조금 전에 이제 뭐 39,900원까지 쏴줬으니까 쏴준 쪽이 기계적으로 순절했다 볼 수는 없죠. 만약에 똑같은 쪽에서 매수 매도를 했다면 어떤 기준이 잡혀요? 똑같은 쪽에서 매수 매도했다면 그러면 이제 ETF 상품이나 뭐 ELS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의 해지가 일부 포함됐을 수 있어요. 상품들의 해지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나는 뭐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겠다. 전체 시장 선물 동향까지 포함해서 뭐 그런 물량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최종적인 결론은 오늘 기준에 매매 평균 단가 39,200원에 프로그램 쪽에 15만 주 그리고 나머지 기간 쪽의 수급이 상당폭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흐름 대비해서 현재 거래 대금이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2조 4천억, 2조 5천억짜리 종목 치고는 지금 거래 대금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출렁거림이 있어야 고점을 다시금 넘겨줄 때 위에 매도 물량 4만 원 수준의 10만 주 수준 정도의 매도 물량이 있죠.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 최상위 기준에서 이수베타 지수가 10위권 정도에 놓여져 있어요. 10위권 정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이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문자를 또 지속적으로 같은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보내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의 유리함은 문자가 와서 편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라든가 문자가 왔는데 아직 편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라든가 또 혹은 편입하고 뭐
편입을 못했던 지금 기준에 어떻게 대처해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지금 이제 5위가 HLB고 가장 중요한 게 1위가 삼성전자라는 거. 하이닉스가 2위에 놓여진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3천당 제약의 거래대금 넘길 겁니다. 장 마감 때까지 기준하고 마감 동시효과 감안하면은 3천당 제약은 넘길 거예요, 거래대금을. 뭐 충분히 넘기리라 보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위, 2위. 그리고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을 이들이 계속 확장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 기준이 뭐 삼천당제약하고 뭐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그리고 HLB가 5위예요. 금요일 날 개파락에 음봉 떨어졌으니까 거기서도 뭐 어찌 보면 정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시초가 대비 3% 기준 잡으면. 근데 일단은 뭐 개장 초에 전저점 이탈 시 정리 뭐 이렇게 문자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깔끔하게 뭐 정리됐다고 치고 다시 보자라고 했을 때 어제 쉽지는 않았지만 어제 5% 다시 다 되샀고 오늘 기준에서 추가 매수 사인을 냈고 그리고 이제 30만 주까지 기준에서 매수 사인을 지금 가격 12만 8천 원까지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만 주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추가 편입을 또 고려를 할 거고요. 뭐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그럼 한미반도체가 거래대금 6위죠. SDI가 7위, 뭐 옵투스 제약 8위, 필에너지 9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 이수베타시스가 11위입니다. 근데 이수베타시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다시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에서 14만 3천 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수급의 논리죠. 그 수급 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논리에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 논리에 형성돼 있는 범위에서 일단 어찌됐든 프로그램 물량 나오면서 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눌렸어요?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근데 고점 대비 1.75. 요 정도면 많이 눌린 겁니다. 일시적으로 뭐 39,000원 공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로 밀리면은 시장도 조금 더 눌리고 프로그램 수급도 이수도 10만 주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최고점 놓쳤지만은 아쉽지만은 메타방 100% 비중 갖고 있는 비중도 정리해야죠. 최소 50% 이상 뭐 전량 차익 실현까지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 기준 잡으시고 밑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좀 빠르게 39,000원대 중반 이상을 돌려야만 저 매수 잔량 쌓여 있는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다. 왜냐면 매수 잔량이 쌓여 있다는 거는 떨어지는 물량만 받겠다는 거잖아. 그죠? 위로 지금 안 사겠다는 거야.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나 위로 안 살 거야. 야, 지금 시장 분위기에 뭐 지금 밀려 내려가는데 이걸 내가 왜 사?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 평균 단가 요 라인에 지금 걸쳐져 있는데 힘의 강도가 이게 이탈되면 시장 영역이든 자체 영역이든 요게 이탈되면은 힘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까지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매직 시그널 부분에 있어서는 뉘어지고 꺾여졌기 때문에 매도 신호가 벌써 이미 이런 자락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신뢰도 부분이 좀 높아진 거고. 나머지 쪽에 IT 쪽에 하이닉스는 뭐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도 고점 대비는 살짝 눌린 거고 한미반도체도 1.67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HLB도 뭐 1% 수준 그 정도 이제 눌린 폭인데 자체적인 흐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 부분은 최소 20만 주 그리고 30만 주 이상이 수반되고 고점이 넘겨져야 신뢰가 쌓인다. 그 신뢰가 쌓여야만 오늘 거래가 더 터질 수 있다. 지금 시간 아직 11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1시 전에 300만 주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 600에서 700만 주는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최소 600에서 700만 주 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끝이다. 시장 지수가 계속 지금 눌려요. 고점 대비해서 어찌됐건 찔끔찔끔 눌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장이 연동이 됐든 안 됐든 2780포인트 정도 찍고 한 15포인트 가까이 밀렸는데 이 상태에서 더 밀리거나 했을 때는 얘도 뭐 동반적으로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누적 수급 보고
내일 또 이번 주간 단위 설정을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명목 가격 수준에 뭐 39,000원에 매수량량 쌓여 있는 것까지 만약에 물량이 체결이 되더라도 프로그램 쪽이 뭐 훼손 안 되기를. 그리고 이제 메타방의 기준은 아직은 뭐 오전장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이라면 일단 수급이 더 꼬여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이 10만 주 미만으로 이탈되지 않는 한 차익 실현 고려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대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점 부분의 돌파 부분도 조금 전처럼 조금 전에 이제 두 번의 기회가 형성이 돼 있었죠. 10시 15분, 10시 25분. 거래가 수반되지 못하고 움직임이 나왔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때 그 39,700원 위쪽에서 움직일 때 절반을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리스크는 또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리스크라는 거는 여기서 실리지 않아서 정리를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매수 강도. 여기도 고점이 이렇게 고점을 살짝 넘기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 방에 빵 치고 들어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따라붙어야 된단 말이죠. 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해지지. 그래서 심사숙고를 할 거예요. 다시금 들어올릴 때에 전체 시장 분위기, 이수페타시스의 수급,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기준을 잡는 걸로. 그리고 지금 39,000원 공방, 명목 가격 공방인데 여기서 안 나오던 프로그램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돼. 근데 이제 2,700주 이런 게 이왕이면 뭐 프로그램 잡혀주면 더 좋을 텐데 여기서 좀 프로그램이 이 녀석들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프로그램에 좀 보여주든 아니면 개인 선호 창구에서 좀 매도 물량이 있든 그리고 뭐 기간으로 추정되는 쪽에 뭐 굵직한 매수 강도가 좀 더 형성이 되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문자는 나가진 않지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방향성을 보고 잡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 교육받은 그대로 저점 찍고 2% 돌리면 지금은 이제 6% 등락 범위이기 때문에 저점 찍고 1% 혹은 1.5% 돌리면 그럼 39,000원에 1%면은 39,400원 2%면은 1.5%면은 39,600원 정도 그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따라 붙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들어올리면은 프로그램 수급도 개선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 계속 뻗어갈 때의 녹화였으면 더 재밌고 신나고 있을 텐데 결론은 지금 눌려 있을 텐데 결국은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그 매수 기준 설정 범위는 결국은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꼬리가 이제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거래 터트리고 이제 양봉의 기준 그게 이제 5분봉의 기준에 단계별로 쭉쭉쭉 뻗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지금은 이제 중립범위 난 기계적으로 대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갈 때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뚫릴 때 뚫릴 때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범위는 기계적으로 대처할 거야 그럼 매도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누적적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1시 이전의 흐름에서 지금의 수급 범위에 지금의 특히 거래량까지 감안한다면 가져가겠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메타방은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은 지금 현재 기준에 사실상 비중을 100% 실어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 같은 경우는 그 고점 인식이 좀 잡히면은 거기서 일부 당연히 절반 두 번의 매도를 하는 거니까 절반의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런 기준으로도 설정해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자락에서 굳이 정리 기준 설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계적인 기준은 말씀드린 1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탈될 정도로 뭐 이탈이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의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도 조금 더 확산될 수 있고 프로그램 10만 주 미만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어쨌든 힘의 강도가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대처를 할 겁니다. 전일에도 방송 가지고 나간 원고 내용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일주월봉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추이 추세 흐름도 그렇고 보고서 내용들도 그렇고 보고서 내용들도 이제 방송 갖고 나간 거 다 화면 캡처해서 한미반도체도 화면 캡처해서 내장으로 압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 기준의 설정 범위 보시면은 뭐 이수베타시스 흐름에 있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고요. 작년부터예요. 올해 기준이 아니고 작년부터 엔비디아발 수혜주로서 인식이 잡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PCB 업체로서 고사양 제품 MLB 그죠? PCB 업체로서 이제 다층으로 쌓아놓는 PCB 그게 이제 고사양 고마진의 PCB가 되는데 HBM이라는 것도 이제 반도체를 다층으로 쌓아놓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 가속기 수요가 뭐 상당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들 쪽에서 지금 목표치 범위가 뭐 뜬금없이 5만 원, 5만 5천 원씩 나와요. 그게 이제 3만 원대 중반일 때 주가에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나마 뭐 한두 군데 최근에 뭐 두세 군데 정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제 한 군데 소형사에서 나온 그런 개념보다는 뭐 증권사도 뭐 KB증권 그리고 뭐 한투에서도 나왔었나요? SK 뭐 키움 뭐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해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여기도 똑같이 매출처 다변화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치를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뭐 바로 4월 달에 기준이 잡히니까 4월 달에 갭이 한 번 더 뜨게 됐을 때 지금의 기준은 이제 3월에 갭이 뜬 거고 앞전의 고점을 돌파를 몸통으로 하는 거니까 돌파 갭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 거고 다음 달에 갭이 뜨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급진 갭이 되고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돼요. 근데 거래는 터질까 했을 때 터질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도 잡아드렸고 전일 그 방송 그러니까 22일자 방송에 이제 안 갖고 나간 화면 저것도 캡처를 떠주세요. 22일자 방송 화면도 같은 옷이지만 그리고 25일자 주봉 차트에서 캔들이 하나 더 나온 거죠. 주봉의 기준에. 그래서 그 주봉 기준에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어제까지는 그 차트 부분이 갭 상승 이후에 눌림폭의 기준이 됐고 오늘의 기준은 이제 양봉인데 거래량이 이제 더 터져야 돼요. 주봉에서 의미를 부여하려면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욕심내는 거는 치수 범위가 4천만 주 이상이고 치수 그리고 5천만 주, 6천만 주가 터지면서 신고가 나와야죠. 최소 4천만 주 그리고 6천만 주.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 최소 600만 주에서 고점을 단계별로 세게 치고 들어올리고 프로그램이 확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오늘 기준에서도 최소 600만 주에 1000만 주 사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시 50분이라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뭔가 뭐 수준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좀 하나 불거지면은 세게 움직일 수 있는데 뭐 보고서가 장중에라도 나오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모멘텀이 하나 있어줘야 될 것 같고 수급 범위는 전일까지에서의 수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가 쌍끌이로 320만 주 그러면 6,3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에 가까운 근데 오늘 물량까지 하면은 5% 매수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5%라는 게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그 5%라는 게. 그래서 누적 수급 범위의 그 한쪽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 시티 쪽이 2% 수준 들어오고 나머지가 이제 골드만삭스 또 JP모건 이런 쪽에 좀 분산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적 수급 자체가 35,000원 수준이에요. 그럼 지금 39,200원이라고 치면은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기준은
매주 규모에 따라서의 목표주가 설정을 잡잖아요. 5%면은 30%에서 50% 수준까지 평균 매매 단가 대비. 그러니까 매매 기준의 단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35,000원 단가인데 오늘 좀 높아지겠죠. 조금이라도 곱하기 30%면은 45,500원. 45,500원. 그리고 35,000원 곱하기 50%면은 52,500원. 그게 이제 매직 기준의 단가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우리 쪽에 교육 기준으로 그대로 설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47,000원 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지금은 수급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대폭 52,500원까지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월봉 부분도 이제 잘라 드릴 거예요. 잘라 드리고 창구 동량 기준도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창구 동량 기준에서 일단은 CT 쪽하고 그러니까 1월 22일 이후에 그 창구 동량을 볼 거예요. 1월 22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루에 100만 주, 18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뭐 그런 그 흐름 범위 창구 동량을 좀 볼 거고 오늘 기준에서도 시간이 여기서 이제 늘어지면 안 돼. 늘어지면 이제 고점 좀 잡아내고 저점 잡아내서 거기서 이제 뭐 1, 2% 변동이라도 좀 잡아내든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뭐 거래가 월등하게 더 터져 있는 하이닉스든 한미반도체든 뭐 HLB든 거래가 월등히 터져 있고 강세를 띄는 쪽의 기준 그쪽을 설정을 잡든 뭐 그렇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HLB, 한미반도체, 기아,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우리 종목이에요. 단 한 종목도 빼지 않고 다 우리 종목.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는 그래도 순위에 있네. 20위 안에. 20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한 페이지에 20위까지 나오는구나. 프로그램 순매수 20입니다. 시가총액이 20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누적 수급 범위도 1월 22일부터 이제 전 거래일까지 오늘은 아직 집계가 안 나옵니다. 내일 아침 돼야 나와요. 전 거래일까지 기준에 CT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못 들어올 만큼 CT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불편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2%가 채 안 됩니다. 110만 주의 기준이고 저기서 한 템포 더 들어오더라도 뭐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1월 26일 이후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흐름으로 이제 누적을 보시더라도 뭐 사실 불편한 건 없어요. 앞전에 흐름으로 누적을 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24년 01월 22일부터 24년 3월 25일까지 누적 수급의 상당 부분을 일단은 CT,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외국계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 쪽의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그 흐름까지 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부분까지 마저 자를게요. 차트 부분까지 어차피 지금 기준에서 잘라서 일단 뭐 전일 것까지 이제 누적 수급이 나와 있는 거고 일봉 기준의 누적 수급 범위하고 그다음에 주봉 그리고 여기서도 순간적이에요. 프로그램 순매수 매수 부분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순간적으로 바바방 하고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월 18일 저점에서부터 일본 기준에서 1월 18일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누적 수급 범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 그리고 이제 앞전의 흐름까지로 다 잡아서 보시면 5%가 아니죠. 더 돼 있어요 누적 수급이. 뭐 주봉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뭐 누적 수급을 보는 게 조금 더 우리 기준에 유리하다면 그 정도 기준에 다시금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 범위 대비 또 거래량 기준. 거래량 얼마? 최소 1,000만 주. 일본 기준에. 그래야 고점을 넘기더라도
신뢰도 부분이 훼손이 안 돼요. 당연히 1,500만 주를 넘기고 고점을 넘겨야 굉장히 세구나. 일 기준입니다. 하루 기준.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다시금 움직여서 4만 원 돌파하고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저 42,550원 또 그 앞전에 있는 43,000원을 넘기려면 최소 1,000만 주 그리고 1,500만 주 좀 터져줘야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의 기준의 인식은 39,200원 양봉의 몸통 끝자락하고 저기 이제 몸통으로 시초가의 기준 그게 이제 41,000 4750원 시초가의 기준이니까 그 정도 범위예요. 그 정도 범위를 단계별로 넘겨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의 기준의 고점과 시가의 기준의 고점, 뭐 꼬리 고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42,550원 뭐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기준에 눌림목이 나와도 이왕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서 눌림이 나온다면 좀 그나마 불편함이 덜하는 거고, 시장의 지수도 선물 쪽에서 다시 가격 반발력이 나옵니다. 선물 쪽에 기준의 그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오늘이지만은 내일 그리고 그 다음에 흐름에서 갭이 좀 나와줘야 돼요. 오늘도 갭이 나온 거죠. 내일 기준에서도 갭이 나와서 치고 들어 올린다면은 뭐 목표치 설정 보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일봉의 기준이 되는데, 요것도 제가 방송 녹화 끝나고 바로 설정을 좀 잡아주셔도 돼요. 뭐냐면 그림 바꾸기가 뭐 오프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림 바꾸기가 있으면은 차트 잘라서 바로바로 PPT에 넣어서 설정을 잡아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이스페타시스 어제 방송하면 일주 월봉 컨텐츠 방에 좀 올려주세요. 임직원 방이나 올려주시고, 이게 오프라인을 자꾸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그 누르면 되는 거를 바보 마냥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 조금 전에 매집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죠. 상향이 되면서 52,500원으로 바꿔놓겠습니다. 52,500원 그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26일 기준의 일봉 차트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차트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메타방에 계신 분들은 그 VVIP 방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열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열어놔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열어드릴 거예요. 채팅방 접속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일봉 차트 기준에서도 좀 목표를 잡아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목표를 오히려 상향을 해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 차트를 일봉 차트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봉하고 월봉도 일단 뭐 오늘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같이 올려드릴게요. 수급 범위 기준도 뭐 조금 전에 확인을 해드렸고, 매수 평균 단가 35,000원, 그리고 누적 수급은 5%의 수준, 앞전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오늘 일봉 차트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분봉도 올려드렸고, 수급이 확 개선되면서 좀 치고 들어 올려주면 좋을 텐데, 지수부터 조금 움직여 놓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수 쪽에 이제 그 자료 부분들, 그 자료 부분들도 같이 보시고, 이스페타시스 최근 그 맨 처음 방송 가지고 나간 날 찾아보시면은
작년도 그 컨센서스하고 좀 있을 거예요. 방송 원고에. 그거 좀 따로 주시든가 아니면 그 최근 가장 먼저 갖고 나왔던 방송 원고 혹은 그 다음날 원고 몇 회 차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수 쪽의 보도자료 또 증권사 보고서 추가적으로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보고서 내용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우리 쪽 안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원고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은 보고서 내용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도 잘라서 좀 올려드릴게요. 주봉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원고 부분 어제 방송하면 그 주봉, 일봉, 월봉 올려놨나요 지금? 방송하면 캡처해서 좀 올려달라니까 지금 3장 4장이 되나요 주봉? 어제 거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주봉이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자 보시면은 찔끔찔끔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데 조금 더 탄력 받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주봉도 누적 수급으로 좀 잡을까요? 작년 이제 7월 고점 이후부터 해서 설정을 잡아놨는데 누적 수급 잡으면은 작년 9월부터 해서 꽤 들어와 있어요. 작년 9월부터. 그렇게 해서 작년 9월 이후에 9월 12일 10일부터 잡을까요? 9월 12일 평단이 10일부터 잡으면 좀 낮아지긴 하는데 15일 9월 15일 9월 15일 9월 15일부터 잡읍시다.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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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9월 10일부터 전일까지의 기준 누적 수급 범위 보시면 일단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이 이제 뭐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리고 기타 법인이 좀 매도가 있었네요. 어쨌든 600만 주예요. 작년 9월부터면은 10월, 11월, 12월 1, 2, 3, 6개월 조금 지났는데 10%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6개월 좀 지났는데 주봉 기준에 누적 수급 범위가 10개월 조금 지났는데 9월부터 6개월 조금 지났는데 10%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급 범위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이제 그 수급 범위 설정해 드린 범위하고 주봉으로 설정해 드리는 범위까지 3월 4일부터로 할까요? 누적? 그렇게 해서 10%에 달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고 매집 평균 단가도 뭐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23년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저게 금액 기준으로 상위권에 놓여져 있나 모르겠네요. 작년 9월 10일부터 전거래일까지 평균 단가도 좀 봐야 되고 15만 주 정도 매수 우위 그렇게 해서 이 수가 이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순위가 이제 있긴 있는데 저기 밑에 있네요. 너무 멀어서 순위 기준에 자르기가 그렇다. 근데 순위 쌍끌이 수면 순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월 12일부터 이제 그 매수 평균 단가 전일까지의 매수 평균 단가가 32,000원입니다. 10%면 거의 뭐 주가가 더블까지도 나와야 된다 이 기준이고 최소 50% 이상 들어올려야 된다거든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럼 47,000원 매집의 목표 주가 47,000원 이상이 잡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그 기준점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매집 뭐 평균 단가 그리고 창구 동향도 하나 더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작년 9월 10일부터 좀 분산돼 있느냐 하고 여러 가지. 아이고 39,000원 명목 가격 그 사이에 또 깨져요. 지수는 아름아름 돌리고 있는데 이쪽에 그러면 조금 아쉽네요. 평단. 그래서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창고 동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뭐 월등히 꼬여 있지는 않고요. 손바뀜 정도로 해석할 건데 일단은 9월 10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누가 좀 많이 가져갔는지 JP모건하고 시티하고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할 정도 수준은 일단 아닙니다. 분산돼 있고 저 정도는 뭐 규모의 면에서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거니까 10위까지 볼까요? 15위? 15위까지 놓고 봐도 될 것 같고 일단은 15위 정도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BM 파리바가 밑에 있는데 나중에 뭐 20위까지 끊어놓고 이제 그 다음 기준을 잡든 자 이렇게 해서 과하게 이제 눌려진다라고 39,000원 이하는 설정을 잡고요. 요 자락에서 매수 사인의 기준도 프로그램 쪽에 그럼 매수가 이제 다시 확장이 되거나 했을 때 매수 사인 기준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그 올려드릴게요. 주간 단위 기준에 창구의 동향의 기준 그리고 오후장 근무자 출근했으면은 같이 그러면 해서 케빈 선생님 또 수익 또 올려주셨네. 18% 수익이 저 뭐죠? 어떤 거지? 3천당 제약. 오휴. 올라오면 바로바로 캡처해서 바로바로 옆에 올려주세요 같이. 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주봉 차트의 기준에서 누적 범위도 같이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스페타시스도 문자 사인 PPT 만들어서 문자 사인만 별도로 PPT 주세요. 천당이에 3천당이래요 라고. 이쪽은 모니터링 안 하세요? 그리고 출근하신 분 전일 퇴근 이후에 올라온 내용들 확인하시고 주봉의 기준에서 수급으로 이제 주봉도 자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누적 수급 보고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주봉 단위에서도 거래가 월등히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이제 6천만 주에서 4천만 주, 6천만 주. 고점을 넘길 때 무조건 좀 6천만 주가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주봉 기준에 이렇게 하고 막상 39,000원이 이탈되니까 2.38이거든요.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8,000주 매수가 들어왔어요. 15만 주인데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고점 대비해서 3%, 6% 움직이긴 했지만 좀 짧게 움직이긴 했지만 3% 기준에 이제 눌림폭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뭐 그래서 괜찮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그렇게 안 눌려야죠. 근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매수매도 공방이 저게 이제 뭐 기계적으로 매수매도하는데 한쪽에서 매수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매수하고 매도하고 손바뀜으로 해석하는 게 좀 옳을 것 같죠.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뭐 최소 5천 주 정도 지금 기준보다 5천 주 정도 더 들어온다면 15만 주면 지금 들어와도 되는데 원래 이제 문자 만들고 있다가 매도가 좀 나와서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지금 가격에서 매수 사인을 다시금 내드립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주봉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결론은 갭에 대한 그 목표의 설정 범위도 여기서 잡을 거고 매집에 대한 목표의 설정 범위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갭에 대한 기준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갭 상승 이후에 이번 주간 단위에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쪽. 그러니까 650원이 사실은 이제 그
금요일 종가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돌파갭이 되려면 이제 앞전 직전 고점을 다 넘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넓게 본다면 뭐 42,000원까지 넘겨야 되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 이 정도 범위 기준이면은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일 기준에서는 1월 달까지 잡긴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37,650원, 그리고 하단 부분의 직전 저점 기준은 뭐 3만 원 수준, 뭐 3만 100원, 200원 앞전에 갭이 나왔던 구간 그 정도. 그렇게 되면은 4만 5천 원 정도부터 해서 1차 개별된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부터 해서 5만 5천 원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개별에 대한 목표를. 일단 매집에 대한 목표는 3만 2천 원 대비해서로 잡아야 되겠죠. 좀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 3만 9천 원의 매수 사인을 전체적으로 다시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결론은 눌리니까 결국은 또 짜증 나는 거예요, 그죠? 눌리니까 짜증 나는. 수익 전일 대비 뭐 수익이건 뭐건 고점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 고점에서 눌려 짜증스럽게 HLB는 더 잘 가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LB도 지금 녹화를 할 거예요. 32만 주까지 들어와 있고 40만 주 넘기고 고점 12만 9천 원 넘기면 그러면 이제 그때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32만 4천 주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문자 나왔죠. 매수가 관망.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도 오늘 뭐 설정을 할 건데 차익 실현을 할 만큼 크게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3% 이상 뭐 만약에 그런 변동이 나오면 일단은 덜어내고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양봉인데 왜 팔어? 이 기준입니다. 금요일 날은 음봉이니까 정리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양봉인데 왜 팔아? 다만 꼬리 달리면 특히 비중 높으신 분들 정리 기준 잡으시는 게 당연히 오죠.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좀 바꿔볼게요. 바꿔서 그래서 일단은 갭에 대한 부분하고 매집에 대한 부분 이중으로 같이 설정을 잡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거래량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된다. 주간 단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번 주에 못 넘길 수도 있어요. 이 거래량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11시 넘겼으니까 거래가 빵 하고 터져줘야 돼요. 무조건. 거래 안 터지면 안 돼. 그래서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빵 하고 터져줘라. 이렇게 놓고 보시고, 당연히 공격적인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서 4만 원 돌파가 빨리 시도가 되기를. 자, 주봉 11시 15분 주봉. 그렇게 하고 주봉 어제 방송하면 하고 22일자 우리가 잘랐던 차트, 그리고 어제 방송하면, 그리고 지금 자른 이제 주봉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수페타시스 다 올리면 요거 이제 가져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뿌리시면 돼요. 무료방에도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 기준이 다시금 바꿔놨죠. 언제부터요? 7월 28일, 23년 7월 28일 고점 찍을 때 그때 기준에서부터 그림 바꾸기. 일단은 비중 적으신 분들은 현재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 그죠? 지금의 흐름이라면.
보시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한 기준도 돌파 갭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돌파 갭의 기준에 5만원, 5만 5천원 그대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1차 기준점의 매집 부분을 3만 아까 2천원이었죠? 매집 평균 단가가 32,000원에 50% 48,000원. 2차가 그러면은 64,000원. 48,000원에 55,000원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매집 목표 주가 1차, 2차.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은 흘러가고 종목군들 별로의 그럼 나쁘지 않고, 하이닉스 쪽의 이제 흐름도 이제 조금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당연히 숨 고르는 것도 아니네요. 17만 8,700원이니까 고점 넘기면 또 다시 매수해요. 우리 나간 그 단가보다 조금 더 위에 형성이 되면, 한미반도체도 오늘 고점 넘기고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그 기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 편입의 문자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주력주에서 하이닉스 그리고 스윙 그 변동성 종목에서는 HLB 그리고 이제 이수베타시스가 거래가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이수베타시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종목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HLB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의 거래 대금이 주가가 눌려지면서 거래가 터지질 못하다 보니까 주가 눌려지면서 거래 대금이 둔화돼 버렸어요. 조금 이따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지 여부 그 정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월봉 기준은. 수급은 일단 뭐 15만 주 수준에 멈춰져 있는데 다시금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는 범위가 최소 5만 주 이상은 충분히 들어오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23년 이후에 월봉의 기준? 월봉은 나중에 맨 끝에 자를까요? 녹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교육 자료 하나 더 올려드리고, 순서는 그 글 마케팅 올리시는 분이 제가 그냥 올려드린 막 그 순서 말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준 잡아서 순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뭐 월봉은 마감 이후에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월봉은 이제 기존의 월봉 자료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 크게 바뀌는 거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여기서 이제 좀 녹화 길어져 가지고 나머지 부분의 녹화는 우선적으로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뭐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니까
HLB도 거의 뭐 매일매일 했었는데 오늘 30만 주대에 또 8%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슈가 불거질 위치여서 오버슈팅 자락인지는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꺾이게 된다면 차익 실현 범위 기준도 좀 설정을 할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눌려져서 계좌 손익이 일단 뭐 장중에 고점 돌파한 걸 기준 잡고 이번 달까지 해서의 두 달, 그러니까 첫 번째 달 20% 목표 주가 도달된 거는 11 거래일 만에 목표 주가 도달이 됐고, 그리고 50%는 지금 이제 다시 눌려서 50%에서 좀 미끄러져서 49 뭐 48.7% 수익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보시면은 이제 1월 29일 이후에 이걸 그냥 1월 29일로 안 하고 1월 31일로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 방송 원고에서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자 방송 원고에서 하이닉스 부분에 그 머니올라에 갖고 나갔던 그 방송 화면, 그 컨센서스 이 방송 화면을 여기 보면 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10억 원이에요. 이거 10억 원으로 바꾸세요. 10억 원으로 바꾸고 그거 깜빡했단 말이에요. 바꿔놓으세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요것도 31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31일로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계좌 손익 그리고 엑셀 작업하실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오후 근무자는 좀 이따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엑셀 작업 어느 거 할까요? 라고. 그래서 메타방 수익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올려드린 우리 주력 계좌의 수익률, 손익률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잡아서 선차트로 대처를 해드릴 거예요. 시장 지수, 시장 지수 1월 31일 시장 지수를 제로 1로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범위의 기준을 잡아서 진행을 해드릴 건데, 조금 전에 이제 그 계좌 수익 11월 포트폴리오의 계좌 수익도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2월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도 올려놨었고, 그리고 어제 야간 근무자도 그 유저 파일 다시 준 거 그거 엎어 놓으시고 등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월 달 포트의 수익이 26%까지, 그러니까 2월 포트폴리오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 대비해서 2배 수준의 수익인데 조금 솔직히 제 입장에서 아쉬워요. 지금같이 좋은 장에 벌써 이미 더블 계좌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뭐 잘 운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2기 메타방까지 진행을 할 거고 3기를 뭐 진행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그 조금 더 빠르게 손익 범위, 수익 범위가 확장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영상 올려주세요. 어제 어제 영상 팍스 쪽에 어제 영상은 좀 자르세요. 어제 거 앞부분 25분에 그 자르시면 그건 하이닉스라고 넣으시고, 그 한미반도체로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HLB도 세 번째 파트죠. 총 4개로 해놨어요. 하이닉스 들어가 있는 25분 분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색기 따라하기인데 그거는 안 잘라도 상관없고, 세 번째 HLB.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는 지금 녹화를 했으니까 이수 안 잘라도 되니까 두 가지만 자르면 돼. HLB까지. 그렇게 해서 동영상도 보시고요. 일단 메인 화면에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강연회도 진행을 합니다. 자리는 그다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15분, 한 10분 정도만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하여간 15분까지는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는 지금 콘네드하고 페어몬트하고 어느 쪽일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 조절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소규모로 좀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메타반 2기 참여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 오셔야 돼요. 그 메타반 조기 청산해서 이제 2기 진행하실 분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2기 참여자가 못 오신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메타반에 참여하시기가 힘들어요. 위험고지도 해드려야 되고 운영 전략 그리고 작년 2월 달처럼 뭐 주요한 포트폴리오 작년 2월에 에코프로 그리고 작년 4월에 에코프로하고 2차 전지죠. 2월에 그다음에 작년 4월에도 에코프로 그때가 40만 원대였어요. 그게 이제 강연회 끝나고 7거래일 만에 82만 원 간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8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 DX 그리고 10월 달이 현대차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1만 원대, 현대차가 18만 원 수준. 그렇게 해서 작년 10월 13일은 주력 보트 위주로 가게 된 건데 일단은 이번에도 이제 어차피 포트폴리오 노출은 돼 있지만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고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자산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방 그리고 VVIP방 영상 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뭐 VIP방 뭐예요? VVIP방 뭐예요? 질문도 하지 마시고 뭐 설명도 듣지 마시고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어차피 방송 보시고 진행하시는 거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나 1억 이상이에요. VV 할게요. 끝. 됐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립니다.